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네, 기해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또 아이들 육아에도 또 더 매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또 우리 주택을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 전월세를 내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한 그런 질문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딱 드릴 텐데요. 그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시면, 조금 고민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고민이 9.13 발표 전에 샀는지 여부입니다. 취득 시점에 대한 여부이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가, 크기에 대한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때 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등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임대를 내놓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사실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내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라면 일단은 조금 더 끝까지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굳이 고민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택 등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 주택이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 발표 전에 취득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취득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혜택이 컸다가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사셨다면 더 등록을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 이후에 사신 주택이라면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많다,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9.13 발표 전의 기준이 뭐냐, 샀냐의 기준이 뭐냐, 취득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이제 등기가 넘어와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와서 내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취득의 기준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동산의 계약이라는 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기까지 통상적으로 뭐 한두 달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취득은 이 잔금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한 이 시점에 이미 나는 취득에 대한 그 의지를 너무나 명확히 밝혔고,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내가 만약에 이걸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배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이미 취득을 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뢰 이익을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이제 펼 때, 그래서 9.13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지불까지 완료한 경우, 그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9.13 발표 전에 산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점, 그 시점이 언제 해당되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9.13 전에 샀는지 9.13 후에 사셨는지 기준을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래 보유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사실 오래 보유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오래 보유라는 거는 일단 최소 8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을 보려면 장기 임대로 해서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짜리 요거를 해야지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8년 정도는 그냥 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괜찮은지 그런 돈을 여기다가 묶어놔도 괜찮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 스타일이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난 어차피 뭐 한 1, 2년 정도 혹은 3, 4년 정도 이 정도를 투자 어떤 그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부동산을 샀다면, 주택을 샀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8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너무 길고 참을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오래 보유해도 괜찮은지, 내 자금 사정, 다른 뭐 혹시 분양을 받은 게 있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일이 없는지, 혹은 뭐 어떤 목돈이 들어갈 일이 내 어떤 계획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실제로 뭐 8년 안에 그런 목돈이 필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임대주택 등록보다는 뭐 중간에 처분을 감안해서 처분해야 될 걸 감안해서 그냥 등록을 하지 않고 갖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8년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 8년 뭐 이후에 처분해도 나는 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8년 장기 임대 이 의무 기간만 채우면 많은 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자, 당장 내가 처분하진 않아도 되지만 처분 시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이게 내 돈을 뭐 여유 자금을 조금 묶어 놓은 게 아니라 어디 뭐 대출을 받은 것 혹은 내가 좀 그 몇 년 후에 어딘가에 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든지 뭔가 또 이사를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녀의 뭐 교육 때문에 지금은 자녀가 어려서 뭐 특별히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 갈 일이 없지만 이제 자녀가 뭐 4년 뒤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뭐 4년 뒤에 뭐 중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시점에 맞춰서 내가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할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혹은 뭐 이직 회사를 내가 지금은 A라는 회사에 다니지만 4년 뒤에 조금 내가 커리어를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B라는 더 좋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또 그 회사가 가까운 곳이 뭐 어느 지역이어서 그 회사로 가려서 출퇴근을 하려면 뭐 이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시점이 좀 변화의 시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앞서서 이제 뭐 9.13 전후 뭐 보유해도 괜찮을지 뭐 이런 이제 지점들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9.13에서 이제 바뀐 것들이 조금 세제 혜택이 축소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13 이후에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그러니까 아까 9.13에서 9.13 발표 전에 샀냐 안 샀냐라고 이제 고민한 상황에서 만약에 9.13 후에 샀다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근데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샀다면 그런 주택은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에서도 합산과세된다는 거, 임대 등록을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9.13에서 바뀐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죠. 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에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혜택을 못 받거든요. 양도세 감면 혜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그런 기준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9.13 발표 전에 샀는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인지, 그 다음에 오래 보유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가 이제 된다는 거. 그 전까지는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안 되면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부터는 이제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안 하면 가산세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산세가 날짜에 따라서 점점 하루에 몇 퍼센트, 0점 몇 퍼센트지만 어쨌든 하루마다 이렇게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상당히 무서운 그런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뭔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어쨌든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게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202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인이라면은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지금 막 한참 했었죠. 얼마 전에 연말정산해서 회사에 뭐 제출하고 이제 아마 2월 달 월급에서 뭐 이렇게 뭐 정산이 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초에 정산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하는데 일반 이제 뭐 자영업자나 사업자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그 소득에 대해서 전체 소득을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해서 이제 소득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임대소득자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소득도 근로소득이야 뭐 이제 직장에서 다 이미 매달 체크가 돼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임대소득도 역시 전년도 2019년도 한 해에 뭐 A라는 사람이 임대소득으로 뭐 연 1,000만 원을 벌었다. 소득을 챙겼다.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 해 5월에 내가 전년도에 임대소득을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도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세가 새로 시작된 거죠.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당연히 잡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뭐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상황들, 임대료가 얼마인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다 그걸 파악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고를 안 해도 RHMS라고 임대차 이제 정보 시스템, 이거를 가동했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이 RHMS를 가동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더라도 A라는 집주인이 임대를 했다면 이거에 대한 그 임대 소득이 국세청에 다 파악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뭐 거의 90% 이상, 뭐 95% 이상 다 파악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도 다 파악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2천만 원 이하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세를 안 했던 것일 뿐이지 과세를 못 했던 것이 아닙니다. 90% 정도는 다 파악이 되고 있었고, 다만 이제 RHMS가 가동이 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예전에는 대략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임대소득이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얼추 그 추정이 됐다면, 이 RHMS가 가동이 되면서는 A라는 사람의 임대소득이 연 뭐 985만 원이구나, 뭐 이 정도까지 좀 더 정교하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세청이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2019년 이 임대소득 추정되는 985만 원 정도 추정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또 2019년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속 물릴 테니까 너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 이제 과세당국이 모를 거야, 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내기 싫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세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을 보자면 이 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뭐 의무화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사실 많이 줄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뭐 당장 1, 2년, 2, 3년 내에 내가 8년 안에 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서 나는 이 주택을 등록 임대주택 하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라는 사람만 아니라면 임대주택을 등록해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나 뭐 종부세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소득세 신고를 하고 몇 년 버티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결국은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그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 5월에는 뭐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2020년 5월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된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데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아니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온다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이제 혜택을 준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 필요경비율을 60%를 적용해 줍니다. 이게 필요경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고 매출이 일으키잖아요. 매출이 뭐 100만 원을 발생했다.
근데 이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출이 100만 원이 발생하려면 그 사이에 뭐 내가 교통비도 필요하고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30%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40%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50%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약간 업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30%를 적용받는다면 100만 원, 매출 100만 원 중에 최소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율이 30%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매출이 실제는 100만 원이지만 과세당국은 70만 원만 매출이 발생한 걸로 본다는 거죠. 30만 원은 까준다는 거죠. 이건 필요한 경비니까, 필요 경비니까. 그런데 이거를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60%까지 적용한대요. 임사 등록을 했을 경우에. 임사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만약에 연 1000만 원이다. 연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면 400만 원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400만 원. 그 세금을 매기는.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50%가 적용돼서 500만 원이 이제 그 세금이 적용되는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리과세가 돼서 14%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뭐 14%라고 하면 단순 계산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차이잖아요. 100만 원에 14%면 1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비용인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이제 꽤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서 그 급여, 내 급여에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그 건강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급여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뭐 배우자 직장에 이렇게 같이 묶여서 피부양자로 이렇게 묶여 있던 분들이 이렇게 소득이 생겨버리면 임대 소득이 생겨버리면 이제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이 사람은 직장은 다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특별한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는데, 그죠? 회사와 그 직원이 반반씩 냅니다. 급여에 뭐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이제 9%를 내는데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까는데 지역가입자는 그런 것이 없고 온전히 이제 본인의 그 주머니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은퇴하고 직장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임대소득을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8년 임대한 경우에 이제 80%, 거의 다 8년 임대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세제 혜택 때문에 8년 임대를 아마 선택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를 감면받으면 거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 임대소득이 이제 등록이 되면서 신고가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00만 원이 나가게 될 그런 상황이다라면 80% 감면되면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상당한 이것도 혜택인 거죠. 다른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보다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결국 잡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커 보이는 그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당장 내가 1,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그런 집이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등록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한번 그 세무사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게 뭐 몇만 원 상담료 아끼다가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 그 상당히 많은 또 그 세금을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 절세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결심을 확실하게 하시고 싶다면 주변의 세무사 분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라도 이제는 과세가 된다. 그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국세청이 여러분의 소득을 다 알고 있다. 임대소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는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좀 더 여러분과 자주 만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주 찾아뵙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또 다른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